그래서 이제 오전 시간의 논의를 이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퍼셉트론과 이제 관련해서요. 음, 그 교재에서 이제 퍼셉트론의 이제 한계를 논의하고 실제로 이제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인데 다만 이제 교재에서는 논의하지 않은 점이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퍼셉트론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 그런 점과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퍼셉트론의 그 수학적 불안정성이 이제 있는데 그런 점들이 결과적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것이 개선을 한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된다. 그런 점이 좀 누락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재에 없는데 굳이 그걸 논의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는 간단한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경망의 기본 단위가 이제 퍼셉트론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걸 보면은 퍼셉트론에 문제가 있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신경망의 실질적인 기본 단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이 논의가 이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논의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재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이제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대부분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요거는 그 사이클런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 0, 1, 2 세 가지를 한꺼번에 훈련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퍼셉트론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만약에 이제 퍼셉트론으로 이제 바꿔서 훈련을 해도 되기는 됩니다. 훈련은 되는데 다만 predict probability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바꾸면 조금 헷갈리시니까 요거 이제 위쪽에다가 새로운 셀을 이제 하나 삽입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셀을 하나 삽입하고 그리고 이제 퍼셉트론을 가지고서 한번 이제 훈련을 이제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구현한 퍼셉트론이 아니고 이제 구현된 퍼셉트론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학습률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횟수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이제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서 이제 fit을 해서 아이리스 이제 데이터와 아이리스 이제 타겟으로 이제 훈련을 하면 그러면 이제 학습이 됩니다. 되는데 이제 여기서 컨버저스 워닝 최대 반복 횟수에 이제 도달해서 이제 멈췄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채점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그냥 해버릴게요. 퍼센트론에서 프리딕트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아이리스 타겟을 하고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이제 시켜보고 아이리스 이제 타겟으로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채점 그 출력하는 거는 이제 동일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게 그 우리가 구현한 것이 아닌 이 사이클론에서 구현한 이제 퍼셉트론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에 그 과정 운영자님이 좀 연락을 주셨는데 뭐그 안내할 사항이 있나 봐요. 전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신가? 네, 선생님.
네, 끝나고 이제 시작했는데 뭐 안내 사항 있으신가요? 네. 네,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QR 코드 뭐 때문에 문이 뭐 잠길 수도 있어 갖고 확인을 한번 좀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뭐 잠깐 열렸다가 닫히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우리가 잘못 구현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 사실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성능이 이제 안 좋죠. 근데 관련해서 이거는 아까 섞어줬을 때 그 잘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까 이제 그 샘플을 이제 섞는 부분을 이쪽으로 이제 그 샘플 순서를 이제 가져와서 한번 이제 해볼게요. 네, 아까 거랑 이제 유사한데 다만 이제 이 랭스를 아이리스 이제 타겟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 순서를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한번 이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우리가 구현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에서 구현한 퍼셉트론도 이 샘플 순서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까보다는 확실히 잘했습니다. 예, 이제 무작위로 섞었을 때 아까보다는 이제 훨씬 잘했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계속 컨버전스 워닝이 이제 발생하는데 이게 매개 변수가 변화하는 게 아직 안 끝났는데 그 10번밖에 기회를 안 주셔서 더 못했어요. 이런 그 경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많이 해봐 뭐 100번 이렇게 이제 해서 하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맥스 이터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최대 반복 횟수 이전에 만약에 수령을 하면 50번에라도 그만둡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넉넉히 주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다시 해볼게요. 근데 이 맥스 이터레이션을 더 많이 줬다고 해서 경고는 없어졌는데 이게 더 성능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못 구현해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퍼셉트론의 알고리즘 자체가 누가 구현해도 퍼셉트론의 오리지널로 구현하게 되면 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와 이제 연관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퍼셉트론이 이제 훈련이 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채점을 이제 잘 했는데 여기서 그 이 밑에 있는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 퍼셉트론이라는 이제 객체한테 프리딕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느냐 이러면은 요거는 이제 있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프리딕트 프로바빌리티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속성은 이제 없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요 해즈 애트리뷰시 참이면 그런 경우에는 예측 확률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참인 경우에는 퍼셉트론의 프리딕트 프로바빌리티를 밑에서처럼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호출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예측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없는 속성이에요. 없는 속성이니까는 이 if문이 실행이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왜 하냐? 라고 하면은 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내부에서 그 Z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간략함을 위해서 B는 그 표기에서 좀 생략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활성화 조치를 이제 취하는데 이 활성화가 그냥 바로 1과 이제 마이너스 1로 귀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1이 됐는가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됐는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아주 아슬아슬하게 해서도 어쨌든 넘어오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그냥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품은 없이
이 예측 확률을 이제 보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attribute error가 이제 발생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요런 점 찍고 predict probability 이런 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예측 확률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퍼셉트론인데, 그런데 이제 밑에서는 우리가 이제 패밀리를 이제 바꿔서 퍼셉트론 대신에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제 바꿨고,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예측 확률이 이제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와 같은 결과를 이제 얻은 겁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차이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차이점은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이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샘플 순서를 섞어주는 노력을 안 했습니다. 이 이렇게 바로 놓고 비교해 보면 또 비교가 이제 굉장히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그냥 아이리스 데이터를 원래 순서대로 제공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샘플 순서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낮은 성능을 이제 보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는 전체적으로 이제 순서에도 굉장히 민감한 그런 알고리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에 비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수학적 안정성이 이제 훨씬 더 낮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살펴보면은 고작 4개밖에 안 틀렸기 때문에 퍼셉트론보다 성능도 좋으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고, 또 이제 그 내부적인 논리 자체가 다음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퍼셉트론은 설령 답을 맞춘다고 해도 이 품질이 더 좋은지, 즉 아까 이제 호떡에 비유하면 이거가 간신히 뭐 호떡이어서 팔렸는지 정말 맛있는 호떡이어서 팔렸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그게 이거는 진짜 맛있는 거지, 좀 이거 긴가민가하다, 이게 뭐 먹을 만한데 그게 맛있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자신감의 정도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학습이 수행된다는 점에서 이제 매개 변수의 품질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수학적인 안정성이 1950년대와 60년대의 이미 확립된 이제 주요한 논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들의 이제 시점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살펴보면은 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1950년대와 이제 그 70년대 이전까지, 여기가 이제 그 최초로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을 됐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선형 모형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주요한 경합을 벌였던 게 이제 퍼셉트론하고 로지스틱 회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야기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면 그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패밀리가 동일한데, 보시면 로지스틱 회귀를 이제 그림으로 놓고 보면 여기 이제 W1에서 X1, W2에서 X2, WN에서 XN이고, 얘는 이제 Z고, 그리고 활성화를 이제 거치는데, 그런데 로지스틱 회귀는 어디서 발전이 됐냐면 기존의 이제 19세기 알고리즘인 선형 회귀에서 발전이 이제 됐습니다. 이게 이제 1958년인데, 이 말을 이제 드린 이유가 뭐냐면 로지스틱 회귀가 퍼셉트론을 개선한 것이라고 평가를 한다면 조금 어, 말이 이상한 게, 퍼셉트론이 나오고 나서 로지스틱 회귀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동시대에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각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거 했는데, 나중에 발명돼 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이게 그 유사한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퍼셉트론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뉴런으로부터 출발했죠. 근데 이 선형 회귀와 로지스틱 회귀는 이러한 어떤 생물학적인 영감을 띄었다기보다는
수학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로부터 출발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그 근거가 다릅니다. 근거가 다른데 결과적으로 공식을 놓고 보니까 이제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퍼셉트론이 뭐 왜 이렇게 만들어진지는 알겠는데 결과적으로는 로지스틱 회계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이게 수학적인 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지스틱 회계가 이제 다음과 같이 됐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요 틀린 애들을 좀 볼게요. 틀린 애들 예측 확률에서 지금 이제 맞은 것들은 이렇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오답 필터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답 필터는 결국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측하고 이제 정답이 틀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예측과 정답이 다른 것을 고르면 이제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요거를 채점을 그 뒤집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로지컬 낫으로 채점을 이제 뒤집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이 예측 확률에서 샘플 5개를 이제 뽑는 대신에 오답 필터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럼 이제 틀린 거 4개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틀린 게 흥미로우니까요. 맞은 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오답 4개를 다음과 같이 이제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제 예측 정답이 111인데 예측을 2로 한다든지 정답이 2인데 1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4개가 틀렸네요. 근데 보시면 이때 확률이 이제 자신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이게 1인가 2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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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2 이렇게 했는데 땡 이런 거죠. 오답 이게 틀렸고요. 땡 틀렸고, 1인가 2인가 1인가 2인가 해서 2 해요. 땡 틀렸고요. 이런 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 오답들은 보시면은 긴가민가 해요. 막 56 대 44, 막 48, 52,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막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찍어서 이제 틀리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틀렸구나. 그리고 이제 틀리는 양상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구나. 이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양상은 이제 정답에서 99%의 자신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훌륭한 예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신감이 9%인데 99%인데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자감이죠, 근자감. 그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 이게 자신감이 굉장히 높은데 어째서 이걸 틀렸을까라고 하는 것도 분석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 오답 필터를 이렇게 이제 구해 놓으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아래쪽에서 오답인 것들을 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분포를 좀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오답 필터를 이제 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요 아래쪽에서 요게 지금 활성화가 되는 거는 그 find에서 요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이게 하고 나서 이제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지우시면 이제 없어지고요. 혹시 이제 없애고 싶으시면요.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회기의 예측 실패 샘플들을 이제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제 위에서 오답 필터가 이미 구해졌다는 이제 가정하에서 우리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아이리스 프레임의 플롯인데 프레임인데 방금 전에 이제 위에서 오답 필터가 이제 구해졌다는 이제 가정하에서 이 프레임에서 오답 필터의 이제 샘플들만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플롯을 해서 카인드를 이제 하고 스캐터를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첫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을 선택하는데 이번에는
그 컬러도 유형별 색상으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IDS 타겟으로 하는데 다만 마커를 바꿀게요. 마커를 이제 틀렸다는 의미에서 이제 꼬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원래 색상하고는 이제 상이한 색상으로 이제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음, 뭐가 잘못됐을까? 맨 마지막에 이제 보면 아,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컬러가 150개를 받았는데 그 오답을 4개밖에 안 받아서 지금 문제가 됐죠. 즉 이제 유형별 색상의 아이리스 타겟에 대해서도 오답 필터를 적용해 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그 겹쳐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요 그래프 객체를 실제로 이제 그래프 객체를 이제 받은 다음에 얘를 그 어느 그래프에다 그리라고 명시적으로 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그릴 때 고려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면 안 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요거는 그러면 이제 시크하게 블랙으로 그냥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제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블랙 잘 안 보이네. 마젠타, 퍼플 좀 밝은 색으로 마젠타. 네, 그렇게 잘 그려졌는데 좀 잘 안 보여서요. 일단 네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고려하실 점은 요 그 두 개의 그래프가 겹쳐져서 그려야 될 때 이 펜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의 API를 사용하시는 것과 바로 PLT를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이제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 예측 실패 샘플을 기존의 그래프에다가 이제 겹쳐서 이제 그리려고 하면은 얘가 이제 그 그려진 요 그래프 객체를 받아서 얘한테 이제 그 그래프에다가 다시 그려줘 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이걸 전달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보시면 이제 요 전체적으로 샘플도 오답 필터의 개수만큼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컬러는 그냥 마젠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답 필터에 대해서 그 보시면 요런 애들을 틀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이제 어떤 애들인가 하면은 이게 대체적으로 이 경계 부근의 샘플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 이거를 이제 그리려고 노력하면 요런 식으로 좀 이제 그 로지스틱 회귀가 그렸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물론 이제 4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에 지금 좀 안 맞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요런 4개를 이제 틀린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 이제 퍼셉트론에 비해서는 이제 좀 더 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근데 왜 얘는 더 수학적 안정성이 뛰어난데? 라고 하는 점이고 여기서 퍼셉트론은 바로 이 값을 1 또는 마이너스 1이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이런 어떤 조치를 이제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퍼셉트론은 이제 개별 샘플 단위로 수행하기도 하고 또 이 갱신 자체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두 개의 값으로 이제 갱신이 되는데 로지스틱 회귀는 이제 그 중간에 뭔가 과정이 있었고 이 중간에 과정을 거치는 그런 부분이 로지스틱 회귀의 혁신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는 이거를 확률적인 값으로 변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 만든 발명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 발명의 방식을 같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경망에서도 그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는 것은 신경망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예측을 하는 이진 분류의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것이 그러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산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때 확률 P는 승리할 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승리할 확률이 0.5, 즉 반반이라면 승산율은 1입니다. 승리할 확률이 아예 없다면 승산율은 0입니다. 무조건 승리한다면 승산율은 무한대가 됩니다. 도박에서 승산율에 따라 돈을 걸었을 때 기대되는 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승률이 0.5이면 승산율이 1이고 이러한 승산율에서 돈을 걸면 평균적으로 자본은 베팅하기 전과 동일합니다. 즉, 본전입니다. 승률이 0일 때 승산율은 0이고 이때 베팅하면 자본은 0이 됩니다. 무조건 승리하는 경우 승산율은 무한대이고 이때 베팅하면 자본은 무한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승산율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구현해서 그래프도 좀 그려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죠? 그냥 말만 들으면 재미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다음 논의는 이제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어째서 더 수학적인 안정성을 이제 보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점인데 승산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단한 함수로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승리할 확률 P라고 하고요. 이 P를 1-P 그리고 이제 나눠주면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생산율의 이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생산율 자체가 P가 0.5인 경우, 그 경우에 이제 생산율 곱하기가 빠졌습니다. 곱하기 아니라 나누기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 이제 반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반에서 돈을 걸면 그리고 그런 시행이 여러 번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그 정도 확률에서는 그냥 본전이 평균적으로 이제 본전인 겁니다. 그게 이제 생산율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승리할 확률이 높아질수록 점점 이제 이 기대값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이제 그래프로 한번 이제 그려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 값을 이제 그 린스페이스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0부터 0.99까지 10개 정도 이 값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1을 넣으면 1 빼기 0 해서 1 하면은 0분의 1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무한대로 폭발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로로 나누는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0.99까지만 이렇게 이제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PLT 이제 플롯을 이제 수행을 해서 P에 대한 생산율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세밀하게 나오게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아래쪽에서는 이제 확률이죠. 만약에 이제 승리할 확률이 0%인데 거기에 돈을 걸면은 그냥 땡전 되겠죠. 그리고 이제 50일 때 이제 걸면 이제 1이 되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그
굉장히 급격하게 막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보기가 이제 어려운데요. 그래서 요 생산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 생산율로 좀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LT 이제 플러스하고 원파 이제 로그를 하고 이제 생산율을 이제 로그로 이제 변환해서 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로그 0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0.0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이제 무한대로 안 빠지도록 이제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잘 안 보이니까 그죠? 요거를 이제 그 로그로 바꾼 생산율을 이제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기존의 생산율을 이렇게 이제 해제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기존의 거를 이제 PLT에서 그 로그 스케일로 바꾸는 걸 어떻게 했더라? 챗GPT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PLT Y 로그 Y 스케일 로그였던 것 같아요. 잠깐 기억이 안 날 때는 Y 스케일 로그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직접 바꾸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오케이. 뭐 생산율은 이제 알겠고, 뭐 네가 이제 뭐 이게 생산율이 지금 그 급격하게 그 0.5 이후에는 급격하게 상승해서 좀 보기 어려우니까는 로그 스케일로 뭐 보겠다는 것도 알겠어. 뭐 이거를 내가 직접 변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거를 그냥 Y축을 로그 스케일로 바꿔서 이제 하자고 해도 어차피 이제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로그로 바꾸면은 이 작은 값과 큰 값을 한꺼번에 이제 비교하는 게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봤고요. 여기서 이제 0.5에서 정확하게 이제 1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생산율이 낮아질수록 이제 급격하게 그 로그 생산율이 이제 하락하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했는가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율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어쨌다라고 하는 것이 로지스틱 회계의 이제 핵심입니다.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생산율 값은 0 이상의 값을 갖습니다. 이때 선형 회귀의 출력은 실수 범위의 값이기 때문에 출력을 확률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적절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로그 함수는 입력이 0 이상의 정의되고 출력이 실수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생산율의 로그를 취하면 선형 회귀의 출력과 호환될 수 있습니다. 생산율의 로그를 취한 것은 로짓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입력이 주어졌을 때 출력이 1일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식을 확률에 대해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선형 모형의 출력을 정리된 함수로 변환하여 주어진 입력에 대한 확률적 자신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하는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과 같은 S자 곡선이 그려집니다. 이러한 함수를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는데 종종 줄여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부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임의의 실수 범위에 대해 값들은 0과 1 사이 확률적 자신감으로 변환합니다. 즉, 선형 회귀의 출력을 최종 출력이 아닌 중간 출력으로 하여 시그모이드 함수로 변환하면 그 출력은 확률값이 됩니다. 이진 분류 문제에서는 특정 임계값을 기준으로 하여 클래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률이 0.5 이상이면 클래스 1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클래스 0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왜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목표는 이거를 분류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만들고자 하는 모형이 어느 한쪽의 확률을 발생시키도록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확률을 발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우리가 z라고 표기하는 요런 값은 그냥 임의의 실수값이죠. 그러면은 임의의 실수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범위의 값을 갖는데 그럼 그런 임의의 실수값이 어떠한 공정을 거치면 결과적으로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 목표를 이제 세운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임의의 실수값하고 확률의 관계를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먼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숭산율이라는 개념을 또 도입을 해서 도입을 했고 그거를 로그로 바꿈으로 인해서 임의의 실수 범위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이라는 개념도 도입하고 임의의 실수 범위로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로그를 이제 일부러 씌웠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수학적인 어떤 공정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보니까는 그러면은 요 마지막 최종 출력이 어느 1이 나올 이제 확률적 자신감, 승리할 확률이다라고 치면 이거를 이제 요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 같은 공식이 되는 거고 이 공식은 요런 모양의 함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함수를 거치면 선형 회귀의 출력이 확률적인 자신감이 된다라는 방식으로 로지스틱 회귀가 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승산율의 이제 로그를 취한 것은 이제 로짓인데 그거를 이제 P에 대해서 정리하면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함수로 정리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Z가 입력이 거꾸로 되고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z를 우리가 임의의 실수 범위를 이제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뭐 이런 식으로 임의의 이제 실수 범위를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시그모이드를 이제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그 시그모이드를 통과시킨 값을 이제 y라고 이제 불러볼게요.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 이제 z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y의 이제 최소값하고 그리고 y의 이제 최대값하고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PLT를 이제 통해서 Z와 Y도 그림으로 그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함수는 거꾸로 Z 값을 집어넣어서 시그모이드를 통과시키면 확률적인 자신감의 값이 나오도록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를 통과시키면 일단 그 확률적인 값이 되는 필요 조건 중에 하나가 영일 범위로 바뀌는 거죠. 확률이 마이너스 값이 되거나 혹은 200%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정한 범위에 대해서 이제 0과 1로 점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함수의 형태가 굉장히 또 특이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거를 계단 함수랑 좀 나란히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스텝이라고 하는 계단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하고 이 스텝 함수를 numPy 이제 웨어를 이제 통해서 0보다 크면 1이고 0보다 작으면 이제 0인 그런 스텝 함수로 규정하고
이 PLT 이제 플롯에서 이 Z 범위에 대해서 스텝 함수를 이제 같이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같이 한번 이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모이드 함수의 이제 전반적인 형태는 기존의 계산 함수와 그 어느 쪽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뒤로 물러서 나서 보면 그 경향성이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뭐 20에서 20 이런 식으로 좀 범위를 이제 넓혀주면 점점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그 멀리서 봤을 때는 계산 함수랑 되게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퍼셉트론에서는 그냥 무조건 1 아니면 마이너스 1 또는 0 이렇게 이제 됐는데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점점 자신감이 이제 향상되는 이런 방식으로 그 매개 변수가 이제 바뀌면 이제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좀 더 이제 수학적 안정성이 개선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신경망이 논의되기 전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잘 확립이 됐고 발견이 된 상태입니다. 그 점이 이제 논의될 필요가 있었고 그 점이 54페이지 2.4절 퍼셉트론의 한계의 첫 번째 논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 수학적인 불안정성은 결과적으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네요. 그죠? 근데 이런 고생은 나중에 보상받을 겁니다. 신경망에서 시그모이드 함수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현재도 출력 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보상은 이제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선형성입니다. 이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구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는 XOR 게이트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점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퍼셉트론의 이제 근본적인 이제 이거는 수학적인 이제 부분의 한계점이었고 근본적인 한계는 이제 비선형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선형성을 이제 대표하는 것을 XOR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무엇인가? 우리 시각적으로 좀 보면서 살펴보기 위해서 어제 이 진리표 입력을 다시 한번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1.0, 뭐 1.2 이런 식이고 사실 괄호는 그냥 그 대괄호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그리고 또 이제 모두 다 소괄호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지 되는데 다만 이제 이게 시각적으로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대괄호와 이제 소괄호를 이제 바꿔서 이제 썼습니다. 근데 그 파이썬에 좀 처음이시면 이 대괄호랑 소괄호가 그냥 그 어떤 문법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좀 이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하면은 요거는 사전이고요. 요 대괄호는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생성하고 소괄호는 튜플이라는 자료 구조를 생성합니다. 다 이제 그 자료가 비어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아무렇게나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리스트랑 튜플은 동일하진 않아요. 동일하진 않은데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엄격하게 말하면 요 안에 있는 영역은 튜플로 선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요 바깥에 있는 대괄호는 리스트로 선언을 이제 한 겁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괄호는 요거는 객체를 호출하는 괄호죠. 이거는 이제 콜을 호출하는 이제 괄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호가 이제 서로 다른데
이게 요 안에 튜플을 그냥 리스트로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 이제 이 얘네들끼리는 섞여도 되는데 요 순서 자체는 요 x1하고 x2의 순서는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요렇게 구성하는 게 의미적으로도 올바르고 기호적으로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제시를 드렸는데, 다만 여기서 그냥 나는 귀찮으니까는 그냥 똑같은 기호를 계속 쓸래, 그래서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하지만 엄격하게는 자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액세스를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논의를 위해서 YOR을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0일 때만 마이너스 1 또는 0이고 나머지는 이제 1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비교해서 이제 XO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타적인 논리합이라서 서로 값이 다를 때만 1이고 값이 0이든 1이든 같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1, 이런 이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우리 이제 왼쪽 오른쪽에서 어제와 같은 스타일로 그래프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제 이제 그리신 5월을 좀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PLT 이제 스캐터를 이제 해가지고 XS 요거는 이제 사실 똑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똑같고 그냥 컬러를 Y5월로 주냐 아니면 X5월로 주냐 요게 이제 차이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죠. 근데 얘가 이제 너무 길쭉이가 됐으니까 자동 비율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또 물어봐야지. PLT 오토 스케일.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거는 그림 틀을 픽 사이즈를 그냥 이제 제시하겠습니다. 4x2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동일한데 요거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아래쪽에다 이제 붙여넣고 얘를 이제 2로 바꾸고 XOR로 바꾸고 얘를 XOR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OR과 XOR을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OR 쪽에다가는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이제 이 학습된 결정 경계를 우리가 이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적당히 한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슬로프는 여기가 되고 X라인 인터셉트였나 그게 생각이 좀 안 나서 PLT 이제 X라인 시작점을 제공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XY 이제 1은 0,0.5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0.75로 올릴까? 좀 잘 보이게. 어떤 결정 경계? 성공적인. 결정 경계를 이제 굳이 학습 안 시키고 이제 뭔지 아시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5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고 우리 쉬는 시간 이후에 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